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어느덧 2010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 특집 2탄으로 올 한해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을 일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7편의 작품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2010년이 저물어가는 오늘 시네마 천국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던 올 한 해의 뛰어난 작품들을 한국 영화들을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보는 것도 운치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라스트 갓파더를 가지고 돌아온 영구입니다. 띠리리띠리. 반갑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3년 전 이 무기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심영래 감독. 이번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영구 캐릭터로 국내는 물론 헐리우드까지 웃음 폭탄을 선물한다는데, 영화 라스트 갓파더로 관객 앞에 선 심영래 감독과 관객이 소통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제가 시놉시스까지 얘기했거든요. 대부가 전국에 있는 보스들 모아놓고 그냥 후계자 물려줘야 되겠다. 근데 전국 보스들이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로 애를 하나 낳았다. 대부가 30년 만에 사전 그게 온 게 영구다. 이게 시놉시스인데 안 믿더라고요. 근데 대종상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라스트 갓파더로 내 주연상 받겠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이번에 디오 이후에 우리가 그 3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40%가 이제 코미디 시장인데 우리 코미디 가지고 한번 또 도전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심형래 감독이 주연으로 나선 라스트 갓파더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대부의 숨겨진 아들인 영구가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펼쳐지는 활약상을 담은 영화다. 헐리우드의 두 번째 진출작답게 최고의 실력파 제작진은 물론 세계적 명배우인 하비 케이트를 비롯해 조슬린 도나휴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라스트 갓파더를 통해 영구의 부활이 성공할지 기대가 모아지는 작품이다. 사실 찰리 채플린 그 흑백 때부터 사실 지금의 미스터 빈까지 전부 슬랩스틱 코미디예요. 미스터 빈 같은 경우는 대사도 하나 없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하고 코미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쭉 했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를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예. 하느님도 모르죠. 그래서 어차피 영화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실 문제인데요. 기왕이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사실 영구라는 캐릭터 자체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그 목소리에 힘을 주고 뭐 안 나왔대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영어로다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힘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연기파 배우들 뭐 하비 카이트라든가 마이클 리스월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도 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사실 처음에 영구 캐릭터를 갖다 이상하게들 다 쳐다봐요. 나 같아도 처음에 그런 사람 하나 오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거기다 또 바지도 잘 맞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연기를 쭉 하면서 같이 스태프하고 하면서 3일째 되는 날부터 전부 나를 스스로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그다음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감독보다는 자기는 연구가 더 좋다. 연구가 쏙 퀴트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럼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얼마 전 2010년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동료 감독들에 의해서 올해의 감독상에 영예를 하는 작품이죠. 유승환 감독의 작품 부당거래입니다. 부당거래는 올해 총무로에서 나온 최고의 장르 영화입니다. 올해 나온 모든 작품 중에서 평단의 평가와 일반 관객의 반응에 가장 차이가 적었던 작품이죠. 새로 좋은 사건 하나 맞자. 응? 시종일관 긴장과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 힘있게 끌고 나가는 연출, 그 애들 사건, 유머를 겸비한 뛰어난 대사 감각 등이 이 영화의 큰 장점이죠. 이게 아니 무슨 승진의 눈깔이 돌았나. 이번엔 아주 제대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세금 낼 거 다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영국 누가 챙기나? 우리 주검사님 나라 일 권력의 역학에 대한 흥미진진한 탐구도 인상적이지만 아니 우리 뭐 김 회장 이 영화는 부패 자체보다는 그런 부패들을 연결하는 사슬에 집중하고 그런 유착의 사슬을 유지하는 검찰, 경찰, 언론, 기업의 음험한 속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나가는 서술 방식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유승환 감독은 이 작품으로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후 최고의 만족감을 관객에게 선사했습니다. 올해의 한국영화 4위는 한국의 대표 시네아스트 홍상수 감독의 10번째 작품 하하하입니다. 우연히 얼마 전에 둘 다 통영을 갔다 온 걸 알게 돼서 그 여행 얘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먹기로 했다. 이 그림인데요. 아마도 하하하는 이제껏 나온 홍상수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재미있는 작품일 것입니다. 공식 영정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장군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어머. 놀랬죠? 두 남자가 과거를 기분 좋게만 회상하려고 하는 양상 속에서 이 영화는 유쾌하면서도 동시에 곱씹을수록 서늘한 뒷맛까지 느껴지게 하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죠. 몰라요. 나도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업어주고 싶어서 그래. 모든 출연진의 연기가 좋지만 특히 배우 문소리 씨의 연기는 눈부십니다. 감히 그분을 쳐다보시지도 못할 겁니다. 하도 눈이 부셔서. 선생님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존재뿐이 안 돼요. 지금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사람 수색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병대지. 다시 공수부대지. 나 왜 이러지?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자긴 괜찮아요? 하하하는 홍상수 감독의 지향과 스타일을 집대성한 듯한 역작입니다. 야 이게 다야. 야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이 새끼 까불고 있어 조그만 게.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최고상을 받아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죠. 홍상수 감독의 예전 영화를 기억하시는 관객들이라면 이번 영화 하하를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초기 영화들에서 보였던 조롱의 뉘앙스 그리고 독한 기운 같은 것이 상당 부분 탈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발악을 하거나 애원을 할 망정 결코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던 이전 영화의 주인공들하고 달리 이번 영화 하하에서는 극중 캐릭터들이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상수 감독의 변화는 다음 작품에서 보다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올해의 한국 영화 베스트 7 3위를 보실까요? 올 최고의 독립영화 홍영숙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 2입니다. 제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대한민국 출신인 그는 한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거물 간첩으로 낙인 찍혀 3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제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수십 년 만의 방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 사회의 광풍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 조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기를 기대했으나 건국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고민은 무엇을 찍어야 할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경계도시2는 그와 대조적으로 찍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 점이 바로 이 영화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점이죠. 전편인 경계도시를 촬영하면서 나는 송 교수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했었고 답변은 송 교수가 국정원에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생각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 작품의 힘은 결국 감독 본인 스스로의 혼란과 오류까지도 허용하는 정직성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영화 경계도시2는 결국 익명의 우리를 모조리 거울 앞에 불러세워서 모두의 뼈아픈 패배를 지켜보도록 합니다. 2003년 송두율은 스파이였고 2009년 송두율은 스파이가 아니다. 그 잔혹한 국경선에 당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삶의 근원적 고통을 가장 깊게 파고드는 감독. 한국의 리얼리즘 영화를 대표해온 감독. 이창동의 2010년작 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해야만 하는 실존적 딜레마를 깊이 있게 파고든 걸작입니다. 중학생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여인 미자. 니네 학교 여자애가 자살했다며? 방에서 뛰어내려갖고. 사과했으면 햇볕도 동네 문화원에서 시 강좌를 듣고 있는 그녀는 시상을 찾기 위해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걔가 일기장에 죽기 몇 달 전부터 같은 학교 남학생 6명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김종 처리하고. 네, 우리 집입니다. 결국 위자료네. 위자료죠. 이 위자료 문제도 여기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깊고 고요하고 간결하게 흘러가는 화술. 왜 그랬어? 죄책감과 근심과 허무와 회한의 합류 지점에서 이 영화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생의 짙은 피로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의 종반부는 우리에게 일종의 영화적인 기적을 선사하면서 잊지 못할 마음의 울림을 전합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 밀양과 시를 통해서 영화라는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할 때 영화 밀양이 괴로움을 밖으로 분출하다가 산화되고 마는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시는 아픔을 안으로 사귀다가 함몰되고만 가해자 측의 사연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시는 올해 대종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내 영화상들을 휩쓴 작품이죠. 그리고 칸네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고요. 영국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영화, 올해의 영화 베스트 10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위로 먼저 보신 영화 경계도시 2 역시 올 한해 다큐멘터리 부분을 대표하는 작품일 텐데요. 분명히 연출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영화 이상으로 이야기 전개가 박진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104분의 상영 시간 동안 영화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대단한 치열한 밀도가 이 영화의 장점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올해를 빛내는 한국 영화 마지막 1위가 남았는데요. 바로 거장 홍상수 감독의 11번째 영화 오키의 영화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예술가인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을 2010년 최고의 한국 영화로 소개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홍상수 감독은 4편으로 이루어진 이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을 통해서 확고한 자기 세계에서 크게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거장의 놀라운 세경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내가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건 없어. 감독님, 이 영화에 여러 얘기를 담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키의 영화는 대학 영화과를 배경으로 해서 진구, 오키, 송교수 이렇게 세 인물들의 이야기를 4가지 에피소드로 보여주는데요. 나 지금 안 먹어. 널 너무 그냥 꽉 안고 싶어. 아빠! 또!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예뻐, 너 진짜. 홍상수 감독은 이제까지 구조와 공간이 강조되는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차산에 갔던 2번의 경험을 모아봤습니다. 둘 다 눈 쌓인 시절이었고 하루는 12월 31일이었고 또 하루는 1년이 지나고 다음에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키 영화에서 그는 드디어 정서와 시간에 주목하고 있죠. 나이든 분과 입구에서 사슴 모형들을 보고 잠시 감탄을 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는 잘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나이든 분과는 정자 앞에서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남자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자기도. 알아요. 그거 아니까.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소는 정서적으로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쓸쓸한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올해 한국영화계는 작년에 해운대처럼 1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인 초대형 히트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빈 씨나 강동원 씨 같은 스타 파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아저씨 같은 작품, 의형제 같은 작품들이 히트작으로 꾸준히 나왔던 그런 한 해였던 거죠. 부당거래나 시라노 연애 조작단과 같이 평단과 관객들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는 수준 높은 장르 영화들도 나오게 됐었고요. 또한 독립영화계 역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계도시2,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레인보우, 그리고 불청객과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멋진 영화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학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결국 홍상수, 이창동 감독의 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상수 감독은 올해에만 하하하와 오키 영화 두 편의 탁월한 영화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그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차게 진군하는 영화 예술가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평단의 지지, 관객들의 열띤 호응, 그리고 영화제에서의 수상 등으로 2010년의 한국 영화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간 2010년의 국내외 가장 훌륭한 영화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좋은 영화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주입니다. 이 기자님, 그러니까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지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타인의 취향 특집 2010년의 배우들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기록한 한국 영화가 유난히 많았던 2010년. 좋았던 성적만큼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배우들도 적지 않았는데 너무 잘했어. 우리의 기자들이 생각하는 올 한 해 상한가의 배우 베스트 3는 누구일까? 실효 있으세요? 네, 타인의 취향에서 뽑은 올해 상한가 배우들. 빨간 화살표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신 기자님 누구 뽑으셨어요? 글쎄요. 일단 열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3위부터 볼까요? 왜 이여영 기자님은 원빈을 꼽으셨어요? 원빈 씨가 새로운 그 연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원빈 씨도 앞으로 자신의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 1위로 아저씨를 뽑을 수 있지 않나. 원빈 씨 개인으로도 좋았고 우리 영화사에서도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를 한 명쯤 얻었다는 데 대해서 3위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빈 씨가 상종가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늘. 근데 이번에 이제 초대 영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3위를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꽃미남 스타였으나 어떤 자기 작품을 찾지 못했던 듯 했는데 올해 이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연기력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후배들이 밟았으면 싶었는데 그 배우가 안 나와서 늘 시나리오가 이병헌, 장동건, 정우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원빈 씨가 그 후임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옐로칩에서 이제 블루칩으로 이동하는 원빈 씨 앞으로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2위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뽑아볼게요. 두 분을 꼽으셨네요. 네,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 두 분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른 배우인데 왜 2분을 꼽으셨어요? 황정민 씨, 유승범 씨가 이번에 나왔던 작품에서 보면 그 둘이 참 잘 논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그 부당거래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양쪽 서로 먹이 사슬 같은 이 서로 짐승들이 두 명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사의 어떤 그 찌든 냉엄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의 궁합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예, 두 배우도 아마 찍으면서 그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전 2위로 뽑아봤습니다. 저도 그 2위를 뽑았을 때 한 장면을 보면 그 떠올리면서 문소리 씨를 뽑았어요. 하하하에서 팥뿌리를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소리 씨의 연기력,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온 그 중대 형주의 느낌, 시장 지배력도 강하고 굉장히 그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문소리 씨를 보면서 사실 올해 그렇게 많은 영화를 찍거나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2위는 문소리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1등은 누굴까요? 1등은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네. 스타가 아닌 배우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일 잘해낸 배우가 아마 유해진 씨가 아니었나.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친 존재감, 부당거래, 이끼에서 그 존재감은 또 삼류의 인생을 연기하는 배우로 유해진을 따라올 자는 없었다. 2010년에 우리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읽어준 배우가 아니었나. 사실 제가 정재영 씨를 뽑은 거는 5년 전에 실미도에서 한 영화상에서 그 조연상을 탔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엔 이번에 주연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재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한 단계 중심으로 승진해 가고 있다는 느낌?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들이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늘 모든 시나리오가 뭐 송강호, 설경구 뭐 이런 배우들한테만 가다가 이제 또 다른 배우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박자를 오래 갖춘 것 같아서 상한가 배우라고 생각해요. 네. 안타까운 이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법. 올 한 해 그다지 재미보지 못한 2010년의 워스트 배우 3에 대해 기자들이 입을 열었다. 네, 이제 상한가 배우를 뽑았으니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2010년에 기대만 못했다. 이 하한가 배우를 뽑아볼 시간이잖아요. 혹시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 3위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네. 최승현 씨는 왜? 저도 선입견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본 뒤에 결정한 선택이에요. 포화 속으로에서 보여준 연기는 물론 가수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있겠다 싶어요. 저 배우 좀 배우로서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사실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그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직은 주연을 맡기에는 좀 모자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산업놀이로 자꾸 이 배우를 이렇게 자꾸 윽박지르면서 빨리 좀 달려봐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가 역량이 있으니까 언젠가 자기 자리를 찾겠죠. 2위 보여주세요. 네. 김명민 씨. 네. 왜요? 괜찮지 않았나요? 글쎄요. 저는 파괴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많이 기대했어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건 한국 영화 안에서 쉽게 기회가 오지 않는 역할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종교적 영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은 어땠냐면 주제에 깊이 다가가지 못한 상태에서 툭 어떤 장면에서만 김명민이라는 배우의 장점, 포효하는 또는 고뇌하는 어떤 지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하고 잘 이렇게 융화가 되지 않은 느낌? 깊이가 얕았달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수로 씨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기를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장진 감독의 그 코미디 컨셉과 잘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보면 자리를 좀 못 찾고 있고 예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좀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컨셉과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그 자기 역량이 있으니까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 대신. 네. 그러면 이제 1위 누구 뽑으셨어요? 글쎄요. 누굴까요? 네.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기대가 많았던 배우로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뽑았어요. 포장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성 씨? 네.
전혀 의외인데요. 전도연 씨. 네, 저는 전도연 씨였어요. 올해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요? 저는 뺨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 하녀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전도연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지금 조금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점이었어요. 많은 기대를 했으나 기대만 못했다였어요. 물론 전도연 씨 하녀에서 보여준 연기 훌륭했죠.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하녀에서는 오히려 그 갇혀 있었다는 느낌이에요. 임상수 감독의 시나리오 또는 과거에 이제 그 김기현 감독님의 그 이 원작 이런 식의 연기 안에 갇히면서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진가 더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더 보여주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정우성 씨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정우성 씨는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553 라인을 타서 그렇게 작은 역할을 맡아서 게다가 초반에는 바보처럼 나오잖아요. 연기도 못하고 액션도 별로 없었고 초특급 배우인데 네. 올해는 약간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이 꼽아놓고 보니까 정우성, 전도연이라는 배우 두 명이 비교가 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구원이라는 걸 보면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작품을 정말 잘 골라요. 선구원이 참 좋고 시나리오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뭐 요모저고 따지고 감독이 누구냐, 작가 누구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정우성이라는 배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옷태가 잘 안 나는 옷들을 자꾸 입어요. 그러니까 거무강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작품 선구안이라는 게 배우한테 작품에서 파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극, 액션, 스릴러, 로맨틱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가 쏟아져 나왔던 올해의 한국 영화계. 저기요! 그 다채로웠던 장르만큼이나 다양한 신인 배우가 등장해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의 기자들이 뽑은 내년에 기대주는 누구일까? 기대주만큼은 조금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칭찬받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는. 자, 3위 한번 볼까요? 정유미 씨요. 네. 갈수록 빛을 발하는 그리고 볼수록 그 다음 차기작이 기대되는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맡은 적은 없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잘 변화하는 그 박중원 씨랑 나왔던 박중원 씨가 깡패로 나오고 정유미 씨가 취업 준비생으로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올해에도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준 연기도 뛰어나고 차기작도 기대되는. 근데 유영경 씨도 정유미 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조연, 주연, 단역 가리지 않고 정말 연기를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네. 그 배우는 그렇게까지 아름답고 화려한 미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녀를 사랑하는 이 기자들 대중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배우들이 있거든요. 정유미, 유영경이 딱 그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 갖고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2위는 누군지 한번 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송세병 씨한테 사실 1위를 주고 싶었는데 몇 번의 영화에서 같은 모습만 보여줘서 네, 굉장히 새롭고 좋은 연기, 재미있으면서 우리 영화사에 길이 남을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 송세벽 씨지만 반복해서 같은 걸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2011년에는 뭔가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송세벽 씨를 꼽았습니다. 사실 송세벽 씨 저는 궁금한 게요. 이 배우가 감초로 끝날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고 비슷한 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연급, 조연급으로 성장하면서 한 작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기둥이 될까? 궁금해요. 하지만 올해는 송세벽이라는 배우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좋긴 합니다. 만족스러워요. 네. 그렇다면 송세벽 씨가 2위가 될 정도면 도대체 1위는 누굴까? 안 가르쳐 주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서영희 씨. 저희가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을 할 때 그렇게 극찬을 하시더니 결국 극찬이요? 네, 극찬했습니다. 네,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이미정 씨에 대한 객관적 기대가 있어요.
뭐 주관적 기대는 훨씬 크고요. 객관적 기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배우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예, 물론 거기서 정말 성격파 또는 아주 거친 역할을 하는 여배우로 성장하는 건 앞으로 이민정이라는 배우의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거예요. 하지만 저도 예전부터 이민정이라는 배우가 어떤 역할을 선택하는지를 좀 봐왔는데 지금 특히 시나리오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올해 여러 번 눈길을 끌었죠. 미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좀 예쁨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예쁨 받을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한번 반전을 할지 그게 2011년에 궁금한 지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뭐 주관적으로는 참 많은 걸 더 많이 기대합니다. 이제 2011년에는 조금 이런 조연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연기파 배우들을 조금 더 새롭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서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식상한 조연일 수도 있었어요. 얼굴 자체도 눈, 코, 입이 크고 예쁘긴 하지만 어제 보고 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추격자에서도 그랬고 그 김봉남 살인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기 꿋꿋하게 버텨주는 그것만으로도 또 2011년에는 이민정 씨가 만약에 지금과 반대에 무겁고 연기력이 돋보이는 연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 서영애 씨는 한편 약간 코믹하거나 가볍고 재미있는 거를 한번 해서 그리고 주연으로 네, 그래서 여배우로서의 면모를 조금 보여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어떨까요? 우리가 뽑은 인물들 6명을 보니까 5명이군요. 5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 새로운 얼굴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탑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은 올해도 지난해에도 내년에도 어떤 것들은 보여줄 거예요. 늘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대보다 못했다 아니다라는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 배우들은 사실은 새로운 얼굴들이고 이제 앞으로 이 배우를 갖고 다른 영화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구나마. 결과를 떠나 모두가 최선을 다했던 2010년 한국 영화의 배우들. 내년에도 멋진 모습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타인의 취향 2010 배우 연말결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의 김형혁 교수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족 이 둘을 모두 가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패밀리맨은 바로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직에게 찾아온 성공의 기회. 그는 남아달라는 연인 케이트의 감청도 거절한 채 떠나고 맙니다. 이후 케이트는 까맣게 잊은 채 승승장구하며 크게 성공한 잭. Ask it for a vacation. 워커홀릭인 그에겐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바뀌어버린 그의 인생. 케이트는 그의 아내가 되어 있고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라 악몽일 겁니다. 러시아워 등을 연출하며 대중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낸 브렛 레트너 감독의 2000년 작품인 이 영화는 주인공 니콜라스 케이지의 준수한 연기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을 사는 잭. Holy Mother of God. 88. 이제야 지금의 자신이
10여 년 전 케이트를 떠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You never went to London. We're almost out of here. Mary Jane's mom, you promised. 이 영화는 내용상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상시키면서도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소신껏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조한 사막 같았던 잭은 서서히 가족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다시금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케이트의 삶이 바뀌어 그녀는 멀리 떠나려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 잭.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의 대화를 간청합니다. 과연 그녀의 대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Scratching out the surface now. 밤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 어느 날 자신의 음악을 응원해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마침내 남자는 런던에서 있을 오디션을 위한 앨범을 함께 작업하기로 결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반 작업을 하며 두 사람은 한 곡 한 곡 노래가 완성되어 갈수록 서로에 대해 빠져들게 되는데 아일랜드의 더블린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국적인 영상미와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에 빛나는 감성적인 음악이 돋보이는 영화 원스. 이제 2010년의 마지막 시네마 천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면 새해가 밝아오기 시작할 텐데요.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새로운 해 2011년에도 좋은 영화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OST 들려드리면서 저는 2011년의 첫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